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첫 번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저희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마지막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브리핑하면서 서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평생에 미국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1118만 불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것이 증여세 따로 1118만 불, 또 상속세 따로 1118만 불이 아니고 두 개를 다 합해서 평생 동안에 1118만 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서 우리가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증여세라고 하고, 영어로 기프트 텍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넘어가는 세금, 그래서 에스테이트 텍스라고 해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 현재 1118만 불이 평생의 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달리 우선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하고 달리 주는 분이 신고하거나 어떤 보고의 의무가 있지, 받는 사람은 아무 보고 의무나 증여세나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특히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부모님이 돈을 증여를 하겠다, 아니면 한국의 어르신들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상속을 받았다 했을 때는 한국에 세금을 내면 됐지, 그 돈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가 있다면 미국에는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몇 천만 불이라도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그 국세청 또 금융원에서 외국에서 1년에 10만 불 이상의 기프트를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경우, 아니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하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는 1년에 무조건 증여세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5,000불까지는, 1인당 15,000불까지는 증여는 보고할 것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즉 내가 우리 아들한테 15,000불을 주고 또 우리 딸한테 15,000불 주고 1인당 한 사람 앞에 15,000불 이하로만 1년 동안에 계속 증여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신고할 것도 없고, 내 평생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11.18 밀리언 달러의 크레딧도 상세에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잘 쓴다면 부부가 15,000불을 한 자녀에게 줬을 때 3만 불까지도 아무 보고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두 부부가 줄 경우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따로따로 줬느냐 아니면 같이 준 거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 15,000불이 넘어갔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자녀에게 두 부부가 주실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따로따로 수표를 발행하시고, 그 수표를 15,000불 각자 발행하셔서 한 자녀에게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개인이 15,000불 이상을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양식 709 양식에 의해서 매년 개인 세금 보고 할 때 그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상속 재산에서 내 장례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평생에 내가 살면서 증여 면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을 살아있을 때 우리 한 자녀에게 500만 불을 줬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년에 15,000불 당연히 넘어갔죠. 그러면은 증여세 보고를 하면서 나는 내 평생에 갖고 있는
1118만 불 그 크레딧에서 그것을 공제하겠다, 혜택을 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1118만 불에서 500만 불에서 15,000불을 제한 금액에서 공제 혜택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600만 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속 재산이 만일에 600만 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만약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속세에서 특이한 점이 스텝업 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텝업 베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식한테 어떤 증여를 했을 경우에 현금 말고 어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는 내가 살아서 줬을 때는 내 그 원가가 증여받은 자녀의 원가가 됩니다. 즉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한 자녀에게 그냥 증여로 줬을 경우에는 50만 불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가가 100만 불이 됐어도 상관없이 자녀의 원가는 50만 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차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가는 50만 불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시가의 기준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즉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사서 갖고 있다가 100만 불 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서 내 한 자녀에게 100만 불을 넘겼을 경우에는, 증여면 50만 불이 자녀의 원가지만 돌아가셔서 만일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녀는 100만 불이 원가가 됩니다. 그만큼 양도소득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텝업 베이스를 잘 이용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18만 불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내게 돼 있고 하는데, 이 상속세에서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상속세 보고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8만 불인데 내가 1200만 불을 자녀에게 주게 돼서 상속세 보고도 해야 되고 상속세도 내야 된다 했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공제를 한 다음에 1118만 불 이하로 만들어서 하시면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배우자, 특히 미국의 그 시민권자인 경우입니다.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이전을 시킬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모든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종교단체나 교육기관에 내가 기부했을 경우는 그것도 상속세에서 해당에 공제받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꼭 친지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의료 비용으로 지불해 줬을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A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갖고 학비를 내라, 이것을 갖고 병원비를 내십시오 하고 주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직접 내가 수표를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수표를 직접 발행을 해야 됩니다. 상속세율은 최저 18%에서 최고 40% 연방세율만입니다. 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양식 706, 앞에 증여세는 709고 여기는 706을 작성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야 되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사는 집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그 대신에 그냥 명의 이전 시켜놓고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처분해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이면 거기에 대해서 5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으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0만 불까지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거주자,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레지던셜 프로퍼티 크레딧인데 50만 불까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자제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자제분은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불의 혜택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일찍 자녀분한테 사시는 거주주택을 명의 이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 고려하셔서 이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hancpay.com으로 문의하셔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정확하고 신속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